안녕하세요. 다빈치 꿈찾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중앙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카운슬러인 경제학부 강수민, 영화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난주까지 내리던 비가 그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히 저희 소개를 해볼까요? 저희 소개 앞서서 혹시 다빈치 전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물론이죠. 바로 저희가 중앙대학교에 합격한 전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중앙대학교 입학 사정관 중 하나인 다빈치 인재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사정관님 앞에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 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랬던 저희가 이렇게 다빈치 꿈찾기 사회를 보고 있는 지금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맞아요, 수민 씨. 제가 면접 봤을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네, 하지만 준비한 대로 마음껏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입학 사정관님께 드렸던 말이 떠오르네요. 그게 뭔데요? 중앙대학교에 합격해서 제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열정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당연하죠. 입학사정관 제도로 합격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입학 홍보대사에 활동하고 있고, 대학교 입학사정관제 학생연합의 대표로 고등학생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정훈 씨는 학점도 좋으시잖아요. 그쵸? 이제 여자친구만 사귀면 되겠네요? 네, 수민 씨도 똑같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다빈치로 들어와서 공부와 교내활동 두 개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곳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1부 전체 행사와 오후부터 법학관 각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2부 전공별 행사로 나뉩니다. 입학처장님께서 중앙대학교 및 입학 전형 소개가 준비되어 있고, 차정민 선임 입학사정관님께서 오늘 행사와 관련된 몇 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부가 끝나면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1시부터는 본인이 신청한 각 전공 강의실에 직접 찾아가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3번의 강의와 상담이 끝나면 4시부터는 각 전공 강의실에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 자리에서 고3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입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큰 박수와 함께 중앙대학교 다빈치 꿈찾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부 순서는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네분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사범대학 차경환 학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상호 입학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범대학 차경환 학장님의 환영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범대 학장 차경환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가 넥타이를 풀고 간편 복장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괜찮죠? 네. 다시 한번 중앙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지선 선수와 며칠 전 결혼을 했습니다. 혹시 실망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박지선 선수가 축구를 택하지 않고 농구나 배구를 택했다면 지금처럼 성공을 더 했을까요? 아마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하지 않고 양궁을 했더라면 아마 김연아가 지금과 같은 김연아가 아니었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어떤 적성에 관심을 갖고 또 자기 취향을 잘 판단하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행복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하루 기간이지만은 이러한 적성과 여러분의 꿈을 잘 키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진로 선택을 잘 해서 오늘 중앙대학교에서 의미 있는 하루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호 입학처장님을 모시고 중앙대학교의 미래 비전과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이산호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셨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떠한 학문을 공부해서 혹은 어떠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덥죠? 안 더워요? 그러나 소리를 지를 일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가 되게 10대 후반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오늘 뭐 방청 알바를 온 거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름 진중하게 얘기를 들으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10대 후반이라면 학생은 몇 살이죠? 18.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82년을 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80년 이상을 더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80년을 내가 뭐하고 살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뭐 알바 천국 아시죠? 그죠? 알바 천국을 통해서 지금 알바를 시작하면 80년 동안 계속 알바를 할지도 몰라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알바 천국을 싫어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대 후반인데 향후 5, 6년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머지 75년의 인생이 걸려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은 사실은 아주 엄중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나이가 뭐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즐거울 나이인 건 맞죠. 그렇긴 하지만 때론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들한테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당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 대학 입시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나름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과연 미래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을까? 이걸 정한 후에 그러한 학문 단위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어디에 있는가? 그 대학의 전형 중에서, 다양한 전형 중에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전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름 생각해 보시면 대략 8개, 10개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를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생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아요. 2학년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수가 2학년이에요. 3학년 손 들어보실래요? 3학년도 있어요. 이제 3학년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어쨌든 그러나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고 본인이 생각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한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것은 이런 겁니다. 중앙대학교에 오셨는데 중앙대학교의 자랑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대학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후반기에 중앙대학교 대입 전형을 포함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 경우에 어떤 전형으로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름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개교라고 나오는 것은 중앙대학이 1918년도에 개교를 했죠. 그래서 90년 동안 나름 잘 살아왔어요. 2008년도가 저희들 개교 90주년이었는데 우리가 90년은 잘 살아왔지만 향후 100년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결론은 아주 비관적이었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도 나름 있었죠. 그래서
2008년도에 중앙대학교는 글로벌 기업 두산을 재단으로 영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6년 정도가 되죠. 중앙대학은 두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의 투자와 함께 학교를 변화시켜 나가는 중이고, 어쨌든 중앙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교육 개혁의 일종의 혁신의 아이콘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학과 절반을 통폐합했다. 그래서 80개에 육박하던 학문 단위를 40여 개로 줄였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보자. 나름 슬림화를 시켜놓고 유연성을 갖추어 놓고 미래 시대에 대비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뭐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산업사회에 살 땐 말이죠. 지금 더 이상 산업사회가 아니죠. 그때는 특정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런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세기 혹은 통칭 지식 기반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회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어떻게 통섭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학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우리 학생들의 80%는 조사를 해보면 80% 이상이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서 편안하게 잘 세상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는 어쨌든 학생들의 그런 요구에 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과연 다양한 지식을 어떻게 통섭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지식을, 지혜를 대학에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컴퓨터 언어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 영어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의 언어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어떤 지혜냐면 다양한 지식을 어떻게 통섭을 해서 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까. 여기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대학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유연성은 갖춰졌어요. 매년 새로운 학문 단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프트웨어와 산업보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학문 단위를 만들었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학과 통폐합, 즉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러한 학문 단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두 개의 학과를 만들었지만 이러한 학과를 창설하는 것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중앙대학교가 안성과 서울에 두 개의 캠퍼스를 운영했어요. 일찍이 한국 최초로 두 개의 캠퍼스 통합을 이루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성에 있었던 대부분의 학문 단위들이 서울로 이전을 해왔고, 또 하나 현재는 이제 안성에는 주로 예체능계를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어보자. 중앙대학교도 뭐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즉 잘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경영진의 의지고요. 그 대신 학생들 또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학은 곧 졸업이다라는 등식이 대학에 성립이 되어 있었어요. 대학에 입학하면 너라도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대학 입학해서 놀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죠, 그렇죠? 설마 지금부터 놀겠다고 계획 세우고 있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 입학하면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그죠? 친구들하고 어울리죠. 가끔 당구도 한번 쳐줘야 되고, 미팅도 나가야 되고, 신나게 1년을 놀면 가슴에 학사 경고라고 하는 배지가 붙습니다. 그 배지를 차고 자랑스럽게
군대로 가죠. 군대를 제대하면 학교로 다시 돌아와야 해요. 3년 동안 놀았는데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생해서 대학을 겨우겨우 졸업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중앙대학에서는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학점 관리를 시작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중앙대학 학점이 4년제 대학 대한민국의 200개 중에서 졸업생의 평점 평균 등위가 174등이에요. 꼴찌에 붙어있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뭐 두산의 각 계열사들과 활발하게 산학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있고요. 지난 6년 동안 대략 3천억이라는 자금을 중앙대학에 투입을 해서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앙대학을 와보신 분들은 지금에 와보면 그야말로 상정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캠퍼스 곳곳에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슬픈 것도 있죠. 남학생 축구 좋아해요? 공차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되게 남학생들은 공차는 걸 좋아하죠. 중앙대학에 입학하고 싶으면 취미를 축구에서 농구로 바꿔야 해요. 공차할 곳이 없어요. 운동장에 3만 평이 넘는 건물을 지금 지어 올리고 있어요. 농구로 바꿔도 좀 곤란해요. 중앙대학교 안에 농구 코트는 실내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남는 힘을 어떻게 하느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된다. 정 공이 차고 싶으면 2016년도까지 기다리면 된다. 건물이 완공되면 옥상에 조그맣게 축구장을 만들긴 할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뭐 짧게 했는데 전혀 뭐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죠? 이러한 변화가 중앙대학에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뭐 이를테면 제가 가끔 60년대 중반 학번, 70년대 초반의 학번 선배들을 뵙죠. 그분들이 이미 이제 70대, 80대예요. 당신들 때는 학교가 명문이었는데 왜 이렇게 학교가 됐냐라고 불과 6, 7년 전만 해도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중앙대학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고 이제 서서히 과거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대로 5년만 밀면 정말로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중앙대학에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각종 평가에서의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나름의 이런 분야에서 중앙대학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학생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공대 아름이 알아요? 모르죠? 한 6, 7년 전에 재미난 광고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아마 이만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실 텐데 2011학번으로 김아름 양이 공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역시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 융합공학부 1기로 입학을 했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학부 연구생이 돼서 교수 실험실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4학년 1학기에 이러한 업적을 만들어냈고 수편의 다른 논문들을 썼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학생이 4학년 1학기를 마쳤는데 중앙대학에서 2,7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현재 한국 사회에 반값 등록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은 등록금 관계없이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때입니다. 합격증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왜 이렇게 등록금이 비싸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값 등록금 이슈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대학에서는 반값 등록금 이슈를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이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1년에 500억 정도의 장학금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대학생들이 시청 앞에 가서 촛불 시위를 하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촛불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에 입학하면 시청 앞에 가서 촛불 시위를 할 일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저절로 반값 등록금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하나 중앙대학교 경영진은 중앙대학교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한다. 이걸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런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CPA에서 도망갔어요. 다시 뒤로 가면 CPA에서 1차에서 117명이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행정고시에서도 1차에서 108명이 합격을 했고요.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엄청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준비반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즐거운 일은 4개의 대형 정부의 대형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전부 다 석권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지난 5, 6년 동안 중앙대학이 노력한 일종의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학교의 비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입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입하는 대입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최대한 노력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감상적으로 말고 정말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어떤 대상, 그것이 대학 입시일 수도 있겠고 좀 더 세분화해서 학생부 전형일 수도 있겠고 논술 시험일 수도 있겠고 그러한 대상을 낱낱이 분류해보고 분류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혹은 어떤 요구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나는 대상을 낱낱이 분류하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논술 공부를 한다 그러면 논술 공부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논술을 분류해보면 논술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시문, 질문,
답안입니다. 여기서 뭐 이를테면 필기 도구의 종류라든지 종이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나는 나한테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정해서 1번으로 산모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나는 오늘 논술, 답안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입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는 변화가 있었어요. 엄청난 변화죠. 즉 올해는 대입 전형 간소화의 원년이며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의 원년이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입 전형 간소화를 본다면 대략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렇죠? 뭐 대답이 왜 그래요? 뭐 화난 일 있어요? 알고 있죠? 그땐 알고 있다고 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간소화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있을 수 있고 논술과 실기,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로 단순화됐다. 여기서 실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체능 계열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체능 계열이 아닌 학생들은 결국에 학생부와 논술과 수능 이 3가지를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학 가는 방법이 3,600가지다. 너무 복잡하다. 따라서 단순화시키자. 그 3,600가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학마다 이를테면 10개의 전형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대학이 360개다. 곱하기 하면 3,600개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입시에 대해서 1시간만 공부해보면 대한민국에서 대학 가는 방법은 10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를 과연 10% 반영하느냐, 30% 반영하느냐, 40%를 하느냐, 50%를 하느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통칭 우리가 그냥 학생부 전형이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부 전형으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의 지금 활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논술로 내가 정했다면 지금부터 논술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향후에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입학사정관제는 폐지가 될까요? 폐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도 수시에서 선발 인원과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VIP가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드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수능으로 반영할 수는 없죠. 그죠? 논술 시험으로 반영할 수도 없어요. 결국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될 것이고 바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제도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제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가 논술은 폐지가 될까요? 폐지가 되진 않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선발 인원은 축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각 주요 대학마다 수시에서 70%의 학생들을 대부분 선발을 하죠. 70%의 학생이라면 중앙대학 입장에서는 3,000명이 넘습니다. 그 3,000명이 넘는 인원을 그냥 학생부로 선발한다.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따라서 수시에서는 학생부와 아마 논술 전형으로 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논술은 폐지되지 않고 조금씩 축소가 되는 것은 맞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특기자 전형은 폐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학은 2015 학년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특기생을 뽑지 않아요. 여기서 특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포함한 제2 외국어 특기생 혹은 수학, 과학 특기생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대학별 시험을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권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학마다 논술을 보기 때문에 특기자 시험까지 함께 가져가기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폐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완화가 될까요? 수시에서 몇몇 전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명히 완화가 될 겁니다. 100분위 1을 사용할 수 없어요. 등급만을 사용하게 되고요. 우선 선발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상당히 완화된 수능 최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문 계열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 자연 계열이라고 하면 2개 영역에서 2등급을 맞으면 올해의 경우에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그 정도는 가볍죠, 그죠? 아니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는 왼손으로 답안지를 써도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은 시험을 보다가 잠깐 졸다 일어나서 답을 써도 맞출 수 있다. 그런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죠. 그 수능 최저는 우리가 그냥 감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시에 지원했던, 대략 우리가 정시가 한 10대 1 정도가 된다면 정시에 지원했던 지원자의 하위 30%에 해당되는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나 논술 전형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수능 최저도 신경을 쓰고 그래서 수능 공부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날까요? 저는 아마 늘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급격한 경향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경쟁 대학에서 수시에서 70%를 선발하는데 중앙대학은 이를테면 30%만 선발하고 70%를 정시에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막상 정시에서 자원 부족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수시에서 70% 선발의 비중을 가지고 간다면 대부분의 중앙대학을 포함한 대학들이 그 정도 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시 인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정시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뭐 일어나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대략 60%에서 70%의 인원을 수시에서 선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2개의 책이 있어요. 얼마 전 어떤 언론에서 중앙대학교가 참 착한 대학이다. 그 근거로 2개의 책자를 제시했습니다. 수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논술 가이드북과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지금 그거를 꺼내보는 것은 무모한 거죠. 그죠? 집에 가서 충분히 볼 수도 있는데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선생이 얘기할 땐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선생이 얘기하지 않을 때 내가 얘기한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자를 봐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눈만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개의 책자를 나름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셔야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고 집에 가셔서 그다음에 오늘 전공 탐색을 하신 후에 집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의 수를 8가지 정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보면 여기에 내가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 어떤 것이 잘 써진 자소서이고 어떤 것이 점수를 덜 받는 자소서인가 이런 것까지 다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 책자를 보고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입학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다빈치 꿈짝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됐을 때 중앙대학교는 학교에 직접 나가서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논술 특강을 하기도 하고 특히 논술 특강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공부하시다가 힘드실 때 그런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입시에 대해서 얘기했고 학교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때요? 그림 잘 그려졌죠? 반응이 왜 그래요? 이제 다 끝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림 예쁘죠? 일단 뭐 이게 강요에 의한 대답 같긴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왼편 그림을 보세요. 한 우물을 파야 물을 얻는다. 이런 얘기 알죠? 그렇죠? 이게 아마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잘 맞는 그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래 시대에는 좀 더 어울리는 말, 스피노자가 한 말이에요.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림과 이 경구를 보시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시대의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다 해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섭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독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관심 분야 이외의 주변 분야를 함께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신문 방송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계속 그 분야에 관련된 책과 전공 서적만 읽어서는 미래 시대에는 기능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절대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방송학을 이를테면 내가 관심 있고 공부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한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국제 정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국어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문학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멀리 가고 싶거든 지금부터 좀 더 넓게 털을 잡고 파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차장님의 알찬 소개가 여러분들이 중앙대학교에 입학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정민 선임 입학 사정관님께서 오늘 행사와 관련된 몇 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정민 선임 입학 사정관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오셨죠? 네. 이 열기가 꾹꾹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12시가 되면 여기서 모든 행사가 끝나게 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강의실에서 하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세 시간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고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신청을 해주셨던 그 강의실에 찾아가시면 되고요. 제가 나눠드렸던 종이 중에서 이제 팜플렛 있으시죠? 그 팜플렛을 보면 정확히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어느 건물에 어떤 강의실인지, 건물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몇 층 강의실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3 이렇게 돼 있으면 8층 강의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형과 심화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일반형 대부분의 이제 일반형이라서 똑같은 강의를 3번 연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뭐 국어 국문과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3번 다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를 원하시는 것들을 나눠서 하시면 되겠고 심화형의 경우에는 팜플렛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에 그 한 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세 자리에 앉아서 3번 연속으로 서로 다른 강의를 3시간 동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 앉아 계시면 되는 것이고요. 4시 10분부터는 이제 전공 상담과 입학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전공 상담은 각 해당되는 그 학과의 강의실에 가셔가지고
대학원생들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필요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 1, 2, 3교시 할 때 각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또 좀 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아니면 개인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4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각 상담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강의실에. 또 그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입학 상담을 합니다. 2015학년도 입학 상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4시부터 5시까지 여기로 다시 오시면 저희가 무대 뒤편에 상담 입학사정관을 비롯해서 입학처 직원분들께서 1대1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너무나 많은 인원이 같이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다음으로 좀 미루도록 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보시다가 좀 의문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각 강의실 가시면 저희가 그 질문지를 나눠드립니다. 거기서 쓰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전송을 해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는 대학원생들한테 입학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들어오신 지도 오래되셨고 예전 입학과 저희 지금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과와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시 이후가 되면 4시라도 이제 끝나면 다 아무나 자유롭게 가시면 되고요. 또 모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참가증 발급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면 오늘부터 볼 수는 없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월 4일 11시부터 금요일 5시까지 입학 홈페이지를 가시면 또 팝업창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참가증을 본인의 그 개인정보를 넣으시면 출력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출력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일이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메일로 보낸다든지 주소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기간을 엄수해 주시고 이 기간 이외에 뽑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하기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설문을 합니다. 오늘 행사가 어땠는지, 대체적인 만족도가 어땠는지를 하게 되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참가증 발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 참가 신청서를 안 가져오셨다, 출력을 안 해오셨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그 따로 마련된 대학 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빨간 벽돌 건물 301호가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곳이고요. 밖으로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첫 번째 건물 말고 두 번째 법학관 건물 303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거기가 1층이 아닙니다. 딱 들어가면 거기가 6층입니다. 6층이고 한 층을 계단을 내려가시면 5층 504호에 저희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그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거기서 출력을 해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지금 출력해 오신 그 종이는 그 해당하는 1, 2, 3교시에 모두 앞에 이제 아크릴 통이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제출을 하고 가셔야지 참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참가 출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다가 제출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전층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층부터 14층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혼란스러울 때는 계단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말씀을 거의 다 드렸는데요. 오늘 그 저희가 점심을 제공을 할 텐데, 나가면서 점심을 제공을 할 텐데 그거를 반드시 강의실 가서 본인이 해당하는 1교시 강의실 가서 식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막 버리고 쓰레기가 막 발견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비 중앙인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강의실에서 드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그 나가시다가 그 오른쪽에 이제 포토존이 있어요. 중앙대학교 마크가 막 예쁘게 찍힌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식사 받으시는데 정신이 없긴 하겠지만 포토존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뭘까요?
네, 저희가 KFC에서 맛있는 징거버거를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사회자분들의 통계를 잘 따라주시고 일단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앉아 계시고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자께 다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아, 네, 정말 아쉬워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계신 고등학생 여러분, 되게 앞으로 마주할 미래에 설레임도 있을 테고 두려움도 있으실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 제도에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조언을 남겨드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불리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스펙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봉사활동이라던가 성적이라던가 되게 양적으로 승부를 하시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다빈치 전형으로 합격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조건 스펙을 쌓으려 하지 마시고 자기 진로에 맞추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스토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억지로 맞지 않는 과를 성적에 맞추어 온 학생들은 정말 대학교 와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준비된 스토리를 밑바탕으로 자기소개서라던가 면접 준비를 잘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합격생 대상 OT를 했었는데 다빈치 꿈찾기에 참여하신 여러분 있나요? 라고 손을 들어봤더니 상당수의 학생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내년이라던가 내후년이라던가 그런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교 캠퍼스를 2015년도 이후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입시에 대한 상담이나 그런 걸 원하시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오셔서 중앙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카운슬러를 찾아주세요. 네, 남은 일정도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될 테니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누구라고요?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카운슬러 강수민 김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